생각의 초점을 꿈에 맞춘 두 사람. 1986년 부산항. 한 외국인 남자가 배에서 내렸다. 며칠 후 그는 서울 가리봉동 반지하 방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키가 작고 못생기고 돈이 없고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이 남자는 오랜 시간을 백수 또는 3D 산업의 노동자로 보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2007년, 그 외국인 남자는 한국 최고의 여성 댄스 가수와 헤어졌다는 신문 기사로 전국을 들끓게 한다. 그러더니 몇 달이 못 되어 자신보다 20세나 어린 여자를 신부로 맞이한다. 그런데 신부의 아버지는 한국 최고 재벌 중 한 명이다. 이런 스토리가 가능할까? 아마도 99.9%의 사람들이 딱 잘라서 말할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었다. 20세기의 지구에서.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다. 1923년 9월. 오나시스는 프랑스 파리에 버금가는 화려함을 자랑하는 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했다. 빈민가에서 월세방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과 4개월간의 최저 생활비가 그가 가진 전부였다. 그는 못생겼고 키가 작았고 배졸자가 아니었고 아르헨티나 언어를 알지 못했다. 당연히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하지만 약 4년 후 그는 통장에 10억 원의 잔고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서 약 10년 후에는 1천억여 원을 상회하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오나시스는 독서광이었다. 그는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읽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RVD 공식을 알게 되었다. 성공학 서적에서 이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 99.9%의 독자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다. 물론 호응하는 독자도 있다. 하지만 순간적일 뿐이다. 즉 RVD 공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오나시스는 이 공식을 알게 된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실업의 늪에서, 가난의 늪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다 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인생을 걸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청담동으로 향하는 젊은이가 있다. 그는 청담동에서도 가장 돈 많은 사람들만 간다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하는 행동이 참으로 특이하다. 음식에는 관심이 없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손님들을 골똘히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고 묵상에 잠긴다. 이 행동을 끝없이 반복한다.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무슨 종교의식을 치르러 온 사람 같다. 놀라운 것은 이 젊은이가 묵상의식을 치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돈이 육체노동으로 번 일주일치 임금이라는 점이다. 당신은 이 젊은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나시스가 바로 그런 젊은이였다. 오나시스는 매주 토요일이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최고 부자들만 간다는 초호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을 집요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들처럼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코스타 그레이초라는 사람이 오나시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매주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레스토랑 구석을 차지하고 앉아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꿈꾸는 듯한 눈망울로 손님들을 응시하기만 하는 오나시스에게 호기심을 가진 것이다. 코스타 그레초는 드라코리스라는 선박 회사를 경영하는 그리스인 재벌이었다. 오나시스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화제를 오나시스의 사랑 이야기로 돌려보자. 오나시스는 37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결혼하고픈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나시스는 우연히 한 소녀를 보고 심장에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말 그대로 꿈에 그리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소녀는 우리 나이로 16세에 불과했다. 오나시스는 그동안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데 써왔던 RVD 공식을 결혼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무려 3년 동안이나. 사랑의 힘이었을까? 아니면 공식의 힘이었을까? 오나시스는 40세에 그 소녀와 결혼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오나시스가 RVD 공식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다. 그 뒤로 오나시스는 이 공식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디바로 활약하던 마리아 칼라스에게 사랑을 느낀 나머지 이 공식을 사용해서 그녀를 사랑의 포로로 만들었다. 그는 아내 몰래 무려 9년간이나 마리아 칼라스와 연인 사이로 지냈다. 결국 오나시스는 부인에게 이혼당하게 된다. 그러다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를 보고 다시 사랑에 빠졌다. 오나시스는 이번에도 RVD 공식을 사용했다. 그러자 제클린 케네디가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오나시스의 곁으로 와서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 이때 오나시스는 62세였다. 운명처럼 찾아오는 성공의 기회. 스티븐 스틸버그는 12세 때부터 RVD 공식을 실천했다. 그의 초등학교 동창 짐 솔린버거는 한 대중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자신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을 타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는 광경을 간절하게 상상했다. 그가 그 광경을 너무도 생생하게 꿈꾸고 말했기에 우리 모두는 그의 소망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스티븐 스틸버그가 역시 1989년에 한 인터뷰에서 다음 같은 말을 했다. 나는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다. 나는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하지만 스필버그의 생생한 꿈은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RVD 공식을 실천한 뒤 무려 9년이 지나도록 그는 영화판 근처에도 못 가고 있었다. 영화사 관계자 중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영화계에서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다. 아마 스필버그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쯤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달랐다. 그는 더욱 생생하게 꿈꾸는 길을 선택했다. 어느 날 스필버그는 영화 감독처럼 차려입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쳐들어갔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기에 경비원들은 감히 제지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스필버그는 빈 사무실 하나 찾아낸 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리고는 교환실로 가서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가 너무도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스필버그는 그 사무실을 무려 2년 넘게 사용했다. 그 2년 동안 그는 RVD 공식을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실천했다. 세계적인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는 그의 영상은 과거에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그리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영상이었다. 스필버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어느 날 스필버그는 이름뿐인 사무실을 나와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남자와 말동무를 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스필버그 못지않은 영화광이었다. 서로 통한다고 느낀 스필버그는 오래된 친구에게 하듯 자신의 처지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느닷없이 그 사람이 당신의 열정에 반했다. 내가 영화 제작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 마음껏 영화를 찍어봐라. 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다. 스필버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첫 공식 데뷔작 엠블린이 탄생했고 이 영화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수상작이 되었다. 기억하라. RVD 공식을 실천하면 성공의 기회가 운명처럼 찾아든다.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사고하라. 1955년의 일이다. 20세기에 빌 게이츠만큼 많은 자산을 모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는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2위로 입상한 메르세데스 자동차 경주팀을 선상 파티에 초대했다. 메르세데스 자동차 경주팀의 팬이었던 부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파티 도중에 리페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오나시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나시스는 조용히 대답했다. 마치 물 위의 기름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 위에 항상 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나시스나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들처럼 생각의 초점을 꿈의 영상을 그리는데 맞추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나시스나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생각의 초점을 꿈의 영상에 맞춘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나시스나 스필버그가 될 수 있었다. 맹물 같은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 습관을 따르지 마라.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수준 높은 사고 습관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RVD 공식을 실천하라. 그러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던진 오나시스의 선문답 같은 대답은 호화로운 파티 분위기에 취해 흥청망청하고 있던 메르세데스 자동차 경주팀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챕터 2 꿈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피카소와 반 고흐는 거의 똑같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사람의 인생은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펼쳐졌다. 피카소가 세속적으로 성공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던 반면 반 고흐는 세속적으로 실패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다.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의 성공은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됐다. 그는 천만장자가 되었고 억만장자가 되었다. 화가로서의 명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술계 인사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오래지 않아 미술계의 스타가 되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 반 고흐는 평생 부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20대에도 빈민이었고 30대에도 빈민이었으며 죽을 때에도 빈민이었다. 화가로서의 명상 역시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그림은 마치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그는 철저히 무명으로 살았고 무명으로 죽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반 고흐는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피카소와 화가 아버지의 빈틈없는 교육과 후원 아래 4세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반면 반 고흐는 27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 고흐에게는 스승이나 인도자도 없었다. 이런 위대한 반 고흐가 어찌다가 물질적으로는 피카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걸까? RVD 공식의 관점에서 보면 피카소는 긍정적인 VD를 했던 반면 반 고흐는 부정적인 VD를 했기 때문이다. 피카소에게도 한때 반 고흐 못지않은 무명 시절이 있었다. 그 세월은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화가였고 그림이 팔리지 않는 화가였다. 그도 무명 시절 내내 반 고흐처럼 빈민가에서 살았다. 그 10년 넘는 세월 동안 피카소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렸던 그림은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이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된 자신의 모습이었다. 피카소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던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반면 반 고흐는 마음속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곤 했다. 가난과 병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그리고 피카소처럼 입만 열면 예언적인 말을 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은 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종종 발견되곤 한다. 동일한 재능을 지녔던 두 사람의 인생은 두 사람의 마음속 그림대로 전개되었다. 어느 호텔 왕의 고백. 사람의 미래는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그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단언한 사람이 있다. 그는 망나니 같은 행동으로 악명 높은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
콘래드 힐튼이다. 콘래드 힐튼은 전 세계 250개가 넘는 힐튼 호텔을 세운 사람으로 오늘날까지도 호텔 왕이라고 불린다. 금융공황의 여파로 망한 집안에서 어렵게 자란 그는 20세 호텔 벨보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속에서 묻혀 살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가방을 들어주고 그들이 묵을 방을 청소하고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콘래드 힐튼이 언제 어떤 경로로 RVD 공식을 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 묵은 성공한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수준 높은 VD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구해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 호텔의 주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었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게 VD했다. 그것도 하루에 수십 차례씩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그로부터 15년 뒤인 1949년 10월 콘래드 힐튼의 VD는 R이 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을 소유하게 되었다. 후일 호텔 왕이 된 콘래드 힐튼은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물어올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내가 호텔 벨보이 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는 나와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가 많이 있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더 많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역시 많았다. 하지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온 힘을 다해서 그린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매일 탈진할 정도로 미래를 그려라. 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은 다음에 전력 투구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생각해보라.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목에 힘을 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 탈진할 정도로 내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봐. 그럼 성공해. 와 같은 이야기는 그냥 목구멍에서 걸려버린다.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RVD 공식을 확신하지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권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빈민가에 사는 청년이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고 영화판에서 쫓겨나는 게 일이었던 젊은이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영화 감독이 되고 호텔 벨보이가 250개가 넘는 호텔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런 게 바로 성공인데 따지고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정말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려면 말이 되는 방법으로는 곤란하다고.
콘레드 힐튼의 말처럼 재능과 노력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루려면 말이 안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 RVD 공식을 실천하는 일 같은 대학, 같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다. 사장으로서 사업을 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규모는 다를지언정 회사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동일한 사업가적 재능을 가졌다는 의미다. 그런데 10년 후의 미래는 현격하게 달라진다. 성공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RVD 공식을 치열하게 실천했다. 물론 그들은 이 공식 때문에 성공했노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문화에 맞게 겸손한 태도로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요 라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 꿈을 입 밖에 꺼냈다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 본 가슴 아픈 경험을 아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RVD 공식의 힘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며 이 공식을 말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인터뷰해 보았다. 30대 초반으로 강남에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 30대 중반으로 약국 2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역시 30대 중반으로 매스컴에 여러 차례 소개된 명품 의류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 40대 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하루 매출을 올리는 사람 등등. 그들에게 RVD 공식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혹시 실천해 본 적 있냐고 물었다. 그들의 대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RVD 마니아입니다. 챕터 3.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평범한 과학자에게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하기 위해 굳이 실험실에서 실험할 필요는 없다. 그냥 머릿속으로 실험을 상상하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니, 이 글을 읽은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천재다.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데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은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한 적이 거의 없다. 그는 대부분 VD 실험을 했다. 하지만 오차가 거의 없었다. 실제 측정한 값과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인류 최고의 과학자 중 한 사람인 그는 VD를 하면 R이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RVD 공식의 힘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다. 아인슈타인은 전적으로 VD 실험을 통해 상대방 이론을 완성했다. 하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렌츠 박사 같은 사람은 그의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기까지 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직접 내세울 만한 실험 결과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1919년 5월 29일 영국의 천문학자 에딘튼이 관측대를 이끌고 아프리카의 케냐로 향했다. 개기일식을 관측하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만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일식 때 태양 근처의 별은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진짜 위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관측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승리였다. 태양 근처에 있는 별의 실제 위치를 측정한 결과 아인슈타인이 VD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과 거의 일치했다. 정리를 하면 이렇다. 첫째,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성공을 거두고자 했다. 둘째, 아인슈타인은 VD를 했다. 셋째, 아인슈타인의 VD는 R이 되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성공하고 싶다면 VD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의 VD는 R이 된다. 평범한 사람들은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공의 제일 요소로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성공의 제일 요소로 생각한다. 둘 중 누가 옳은가?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이 옳다. 호텔왕 콘래드 힐튼이 생전에 호텔왕인 나와 평범한 호텔 직원들의 차이는 오직 하나. 성공을 상상하는 능력 외에는 없다. 라고 입버릇처럼 읊조리고 다녔던 걸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아인슈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과학자들이 성공은 오직 실험실에서 죽도록 일해야 찾아온다고 믿었을 때 그는 VD를 하면 성공한다고 믿었다. 그는 여유롭게 삶을 즐겼다. 여자친구를 만나 사랑을 했고 문학과 철학에 빠졌고 여행을 다녔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물리학과 전혀 관계없는 특허국 공무원을 선택했다. 그는 하루 8시간씩 특허 관리 서류를 검토하는 일로 생계를 해결했다. 그 와중에 그는 끊임없이 VD를 했다. 빗을 타고 여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그리면서 상상 속에서 실험을 하고 측정을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인슈타인은 실패해야 옳다. 실험실에서 청춘을 저당 잡혔던 사람들이 성공해야 옳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실험실에서 죽도록 실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VD를 한 아인슈타인이 성공한 것이다. VD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들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VD를 하지 않는다. 아마 당신도 VD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쯤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토록 적은 이유는 VD를 하는 사람이 그토록 적기 때문이 아닌가를. 또 이제껏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VD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를. 이제는 꽤 알려진 제임스 네스멧 소룡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제임스 네스멧 소룡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었다.
그는 장장 7년 동안 초등학생 한 명이 겨우 놀 수 있을 만한 독방에 갇혀 있었다. 그에게는 다른 죄수들과의 만남은커녕 대화와 운동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 하나였다. 미쳐버리거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네스멧 소령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마음속에 골프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생생하게 꿈꾸었다. 골프채를 진 자신의 모습을, 골프장을 파릇하게 덮은 잔디를, 곳곳에 있는 나무들을, 그 나무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다람쥐들을,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함께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상상을 했던지 그는 골프복의 촉감과 잔디 냄새와 다람쥐들이 잽싸게 움직이는 소리까지도 느끼고 맡고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제임스 네스멧 소령은 매일 4시간씩 상상의 18홀을 돌았다. 7년 뒤 기적처럼 자유의 몸이 된 네스멧 소령이 골프채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현실의 18홀을 돌았다. 놀랍게도 그는 첫 게임에서 70타를 쳐냈다.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의 골프 실력은 무려 20타나 향상돼 있었다. 제임스 네스멧 소령이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매일 생생하게 그린다면 실제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하기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전혀 노력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오나시스와 스필버그가 해운 업계와 영화계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오나시스는 담배 장수였고 스필버그는 아무도 서주지 않는 영화감독 지망생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해운업계와 영화계를 생각해보라. 유명한 선박회사와 영화사에서 매일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유능한 인재들을 생각해보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후자의 사람들이 성공해야 옳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오나시스와 스필버그다.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성공을 꿈꾸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좋은 기회를 번번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적은 없었는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경쟁자에게 의외의 패배를 당한 적은 없었는가? 이번만큼은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모든 희망을 걸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수포로 돌아간 적은 없었는가? 어쩌면 당신에게 실패의 쓴맛을 안겨주었던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RVD 공식을 실천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던 것은 성공의 기라고 부를 수 있는 VD가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도 VD 하나로 빛나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만일 책으로 쓴다면 100권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을 생생하게 꿈꾸어라. 그러면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온다. 챕터 4. 당신은 어떤 VD를 하고 있는가? 성공한 기업과 평범한 기업, 그리고 실패한 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을 말하라면 나는 RVD 공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싶다. 성공한 조직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RVD 공식을 치열하게 실천해서 성공한다. 둘째, 성공을 거둔 뒤 전문가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적인 VD 훈련을 받는다. 셋째,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둔다. 설립 초기부터 강렬한 성공 VD를 해서 성공하고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그룹 안에 든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VD 전문가를 초빙해서 1회에 수천만 원 혹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 가며 완벽하게 VD 하는 법을 배운다.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T&T 전기회사, 캠벨 수프, 도미노 피자, 선키스트, 존슨 앤 존슨, 제너럴 일렉트릭 등이 대표적이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같은 미국 전 현직 대통령들, 힐러리 로뎀 같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 세계 최고 경영자 협회 회원들, 세계 각국의 올림픽 대표 선수단, 안드레 에것이나 그렉 로먼 같은 최정상급 운동 선수들, 톰 크루즈나 짐 캐리 같은 유명 배우들, 바네사 메이 같은 세계적인 연주자들, 앨범을 낼 때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는 가수들, 미국의 육해 공군 장성들 역시 마찬가지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지불해가며 성공 VD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VD 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 성공 VD가 자신들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에도 자신들을 성공시키고 있으며 미래에도 역시 성공시킬 것임을. 평범한 조직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RVD 공식을 믿지 않는다. 둘째, 전문가의 셋째, 힘들게 일하지만 계속 평범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친다. 이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먼 곳에서 찾지 마라. 당신 옆에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 아니, 어쩌면 당신 자신이 속한 조직일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일 수도 있다. 이들은 일의 양이 아니라 VD의 양이 자신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사정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은 절대로 맛보지 못한다. 반짝 성공했다가도 도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언제나 평범하게 살아간다. 실패한 조직과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VD를 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둘째, 현실이 VD대로 전개되고 좌절한 그들은 강렬한 실패 VD를 하기 시작한다. 셋째, 지속적인 실패를 맛보다가 마침내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 이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누구일까? 붕괴 직전의 가정, 구조조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사라질 운명에 처한 기업, 실직자, 파산자, 노숙자 등이다. 이들의 VD 능력은 성공그룹의 VD 능력에 버금간다. 하지만 방향이 정반대다. 이들은 실패 VD를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의 하는 일의 양이나 일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양은 앞에 두 그룹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들은 항상 실패한다. 외적인 면만 보자면 이들이 실패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들은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한다. 이들은 자신을 실패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존재가 자기 자신임을 모른다. 이제껏 당신은 어떤 그룹의 VD를 해왔는가? 성공한 그룹의 VD인가? 평범한 그룹의 VD인가? 아니면 실패한 그룹의 VD인가? 월트 디즈니의 성공 VD. 월트 디즈니는 성공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다. 9세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을 배달했을 정도니 말 다했다. 10대 후반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2개나 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원해서 했다. 빨리 돈을 벌어서 만화영화사를 차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디즈니는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VD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디즈니 역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모았다. 하지만 희망의 돛을 올리고 위풍당당하게 출발했던 래프-오 그램 만화 영화사는 1년도 못 돼서 파산했고 디즈니는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거래처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원인이었다. 성공 VD를 했던 오나시스와 스필버그에게는 귀인과의 만남이 찾아왔던 반면 성공 VD를 할 줄 몰랐던 월트 디즈니에게는 악인과의 만남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라. 인류는 실패 VD를 마치 본능처럼 가지고 있다. 핵전쟁으로 파괴된 지구의 모습은 영화, 책 등을 통해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지상 낙원의 모습은 표현할 능력이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류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거대한 성공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은 잘 그리지 못하지만 실패에서 노숙자가 된 모습은 누구나 생생하게 그릴 수 있다. 실패 VD는 평상시에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다가 실제로 실패를 겪게 되면 꿈틀하고 깨어나서 우리 내면을 지배한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이 계속 실패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못나거나 때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다. 실패 VD로 더 큰 실패들을 지속적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월트 디즈니 역시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 번 실패를 하자 자신감을 잃고 부정적인 VD를 하기 시작했고
그 VD는 현실이 되었다. 월트 디즈니의 실패 VD가 불러들인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 영화를 찍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 카메라맨이 되었지만 이내 해고되었다. 둘째, 월세를 못 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셋째,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먹다 남긴 빵을 주워 먹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즈니는 약 2년 뒤에 헐리우드로 갈 용기를 냈고 실제로 헐리우드에 입성했다. 아니, 거지 같은 옷차림을 하고 헐리우드에 도착했다. 월트 디즈니는 관찰을 잘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다람쥐에 관한 기록 영화인 페리를 찍을 때는 20여 명의 촬영팀과 함께 미국 유타주 북부의 원시림에서 3년간 다람쥐만 관찰했을 정도다. 디즈니는 그 뛰어난 관찰력으로 할리우드에서 성공한 감독, 배우, 제작자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성공 VD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해가며 VD 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디즈니의 인생은 성공 VD로 가득 채워진다. 다음은 디즈니의 성공 VD가 불러들인 대표적인 것이다. 첫째, 세계 최초의 성공 VD를 하면서 만든 만화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에서 6편은 만들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7편에 이르러서는 인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제작 중지를 요청받았지만 자신이 성공 VD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밀어붙여서 12편까지 제작했다. 그러자 인기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디즈니는 진정한 흥행 감독이 되었다. 둘째, 더욱 깊어진 성공 VD를 하면서 만든 영화 오스왈드 시리즈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셋째, 미키 마우스를 제작할 때는 직원들이 디즈니를 배반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갔는가 하면 투자자들이 흥행성을 의심해 투자금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디즈니는 밀어붙였고 이 영화는 그의 성공 VD대로 사상 초유의 흥행에 성공했다. 넷째, 미키 마우스를 만들 때부터 디즈니는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는 것을 생생하게 꿈꾸었는데 4년 후 현실이 되었다. 다섯째,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를 세울 때는 329세 은행과 투자회사로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거절당했다. 하지만 디즈니는 그럴수록 더욱 생생하게 디즈니랜드를 꿈꾸었고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여섯째, 미국 플로리다의 에프콧 센터와 일본 디즈니랜드, 프랑스 디즈니랜드 역시 디즈니가 온 힘을 다해 VD했던 것이다. 이 건물들은 디즈니가 죽고 나서 몇 년 뒤에 건설됐다. 무명 시절의 월트 디즈니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헐리우드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그러고는 관자놀이에 검지를 갖다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내 상상력이 내 현실을 만들어낸다. 나는 헐리우드 최고의 영화 감독이다.
훗날 자신의 VD대로 헐리우드 최고의 감독이 되고 영화사까지 차리게 된 디즈니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전 직원을 스튜디오에 모아놓고 다음 의식을 요구했다. 첫째, 현재 찍고 있는 영화의 성공을 생생하게 꿈꾼다. 둘째, 간자놀이에 검지를 갖다 댄다. 셋째, 큰 소리로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만드는 영화는 세계 최고의 영화다. 라고 외친다. 월트 디즈니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성공 VD 없이 열심히 일하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실패가 들이닥칠 수 있다. 둘째,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성공 VD를 시작하면 희망이 있다. 기적 같은 성공을 불러들일 수 있다. 셋째, 래프 오 그램 만화 영화사가 아니라 월트 디즈니 영화사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성공 VD를 시작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RVD 공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만일 당신이 일만 많이 하고 있다면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금부터 성공을 VD하라. 눈부신 성공이 마치 선물처럼 주어질 것이다. 당신이 가슴 아픈 실패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성공을 VD하라. 새로운 희망의 빛이 당신을 비출 것이다. 당신이 이미 성공했다면 더 큰 성공을 VD하라. 어마어마한 성공들이 지속적으로 찾아들 것이다. 성공은 당신의 VD가 결정한다.